강원도가 직면한 위기, 균형 발전의 틀에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 원주의 사례를 통해 지역의 자립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더하고 있는 평창의 사례를 살펴보고 평창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담고 있는 내용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이신 이기원 한림대학교 교수님, 천정우 평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지난주에 저희가 원주 사례를 통해서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 이번 시간 오늘은 평창입니다. 교수님이 생각하시기에 평창의 경우 이 사업에 있어서 원주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서요? 네, 바로 원주의 경우 이제 도농 통합 시의 이제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원주 푸드를 테마로 해서 생산 농가에 그들이 소재하고 있는 농촌 마을 그리고 도시의 소비자가 상생하는 그런 사업 구조를 담았다면 평창은 전형적인 농촌입니다. 네. 그래서 평창은 참여정부 시절에도 그 신활력 사업으로 해피 700 브랜드 강화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했었습니다. 네. 6년 동안 했었는데요. 해피 700이란 700m 고지가 건강에 매우 좋아서 행복한 생활이 가능하다 하는 그런 속설을 잘 연구해서 브랜드와 지역 브랜드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업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은 농업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곧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 관건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네. 그 평창이라는 지역의 인지도는 상승하는데 고랭지 농업은 지속적으로 쇠퇴하는 그런 당시의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쟁력 있는 품목은 지속적으로 개발해서 확산하고 그 해피 700 브랜드와 연계해서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의 혁신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네. 신활력 사업 관리 전략을 비교적 충실히 따른 편이었는데 그 당시 사업 추진 조직으로 결성한 연합 GT 사업단, GT 이제 그린 투어리즘인데요. 네. 사업단이 법인으로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그 친환력 사업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단순히 농산물의 연합 마케팅과 농촌 관광의 사업을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리더의 소중함을 또 인식을 해서 한국농촌관광대학 평창 캠퍼스를 운영해서 상당한 인원의 지역 리더를 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네. 화천 양구 인재보다는 형편이 좀 나았었는지 매년 25억을 지원받았었는데 사업 내용과 성과를 또 좋게 평가받아서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평창군 신활력 사업의 특징은 민간 사업 조직을 결성하고 철저하게 민간 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는 점인데 근본 신활력 플러스 사업도 그러한 민간 주도의 유산이 잘 반영되어 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에는 구상 단계에 머물렀던 서울대학교의 평창 캠퍼스가 지역의 자리를 잡으면서 주도적으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신활력 사업의 유산을 잘 살리는 사업 계획이 좋은 평가를 받아서 선정되었습니다. 네, 전형적인 농촌 사례인 평창을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에 따라 뭐 해피 700까지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측면으로 봤었을 때 평창의 좀 특징, 뭐 어떤 지역인지 설명을 먼저 해주시죠, 교수님. 일반 농산어촌으로서 이제 국내 대표적인 고랭지 원예 특용 작물의 주요 산지이죠. 그 중에서도 또 콩 특용 작물 이쪽에서 네. 아주 뛰어난 경쟁력이 있습니다. 서비스업 중심의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긴 하지만 1, 2차 산업이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매력적인 지역 문화 관광 자원을 아주 풍부하게 갖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계 스포츠의 메카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고 연중 다양한 축제가 개최되고 있어서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신활력 지역이 겪고 있는 바와 같이 고령화가 또 이제 급속히 진행되고 있지만 네. 그리고 또 학생 수는 또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평창군이 갖고 있는 그 유무형의 자원과
이 서울대 평창 캠퍼스의 연구 기술 역량이 잘 접목될 경우에는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평창군은 이 원료의 안정적인 수급이 가능한 그 생산자 조직으로 농협의 조합 공동 사업법인 그리고 회원 장목반이 잘 조직되어 있고 2차, 3차 산업으로 참여할 수 있는 조직들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산학 연구기관의 협력이 가능한 그런 기본적인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민간 역량이 취약한 농산어촌 지역에서 이런 국고 지원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관의 역할이 또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평창군의 경우에는 그 한원기 군수님의 관심이 매우 높아서 사업 초기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습니다. 사업단이 안착이 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해주셨고 그래서 이 사업 승인이 나는 단계에서도 가장 먼저 그래서 지금 현재 1차 년도에 선정된 10개 사업단 중에서는 가장 진도를 잘 나가고 있다. 진도가 좋다. 네. 그래서 그러한 덕택으로 기본 계획도 빠른 시간 안에 승인받았고 민과 관에 산재한 이러한 구슬들을 잘 꿰서 지역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입니다. 아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죠. 네, 평창이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교수님께서 거듭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평창의 뭐 활력 플러스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좀 시작이 됐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시작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까요, 사무국장님? 네, 평창 지역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2018년도 농식품부 공모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러한 공모가 떴을 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동안의 신활력 플러스 사업, 기존의 신활력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린투어 사업단, 그다음에 조공법인, 그리고 평창군이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해왔던 지역전략 육성 사업의 대학투유, 네. 향토산업 육성 사업의 평창약초, 이러한 액션 조직을 하나로 묶는 테마로 해서 계획을 잡고 또 그동안에 평창군의 서울대학교 평창 캠퍼스가 생기면서 훌륭한 교육 자원이 생겼습니다. 네. 그것을 하나로 묶는 계획을 잡아서 공모에 응모를 하였고 그리고 상당히 많은 경쟁률이 있었는데요. 그 평창군이 당당하게 당선이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네, 뭐 추진 배경에 대해서 사무국장님이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활력 플러스 사업이 사실 지역별로 특성을 굉장히 많이 좀 갖고 있는데 평창의 경우는 어떤지 좀 궁금하거든요.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좀 여건별로 좀 다른데 평창의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기본적으로 평창이 가지고 있는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관광 자원 그리고 고랭지를 활용한 농업 자원 이런 좋은 자원들과 함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서울대학교라는 교육 자원이 또 네네. 생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주목을 하였고 교육 플랫폼을 이용한 그다음에 지역의 역량 강화. 사실 지역의 그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의 그 역량이 발전하지 않으면 그렇죠. 진전이 되게 쉽지 그렇죠. 않죠. 진전이 쉽지 네.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사업 계획을 좀 수립을 하였고요. 지금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그 계획대로 뭐 우리가 이제 다 가면 좋은데 그쵸. 이제 하나하나 이제 그 문제점들도 있을 문제점들도 수 있고, 네. 있고 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 돌출되긴 하지만 네. 우리가 세웠던 기본 계획대로 실행 계획을 맞추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역량 강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이런 부분을 하나의 테마로 가져가는 부분에 저희는 포커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역량 강화 부분에서 많은 좀 집중을 하고 계시다고 사무국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들이 이미 진행이 됐고 현재 한창 진행 중인 사업들은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저희가 평창 신활력 사업 플러스 사업으로 네. 선정이 된 게 2018년 작년 8월 말입니다. 예, 8월 말에 이제 선정이 되었고요. 이제 이 선정은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여건을 갖춘 것은 좀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농식품부에서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계획하고 안 맞았던 부분도 있고, 그런 수정 보완해서 네, 그 예산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군에서 맞춰줘야 될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신경을 써주셔서 네. 올 3월달에 해결이 됐고,
그 부분을 바탕으로 저희가 6월에 법인 설립을 완료를 하였습니다. 네. 그러면 네. 6월부터 본격적으로 네. 시작이 된 거고 그래서 한 4개월 정도 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8월 달에 정식으로 사무실을 개소식을 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그 저희가 액션 조직을 강화하고 교육시키는 액션 조직 그 교육화 사업 지금 입찰 그를 진행 중에 있고요. 네. 그다음에 품질 관리를 위해서 그러니까 1차 산업에 대한 품질의 균일화 그리고 유통 과정의 투명함 이런 것들을 그 가질 수 있는 품질 유통 관리 네.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뭐 사무국장님이 다양하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개해 주신 내용 중에 특별히 저희가 좀 주목해 볼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교수님? 이 평창군의 신한력 플러스 사업은 크게 한 6가지 사업이 이제 담재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생산 재배, 제조 유통, 인력 양성, R&D, 6차 산업화, 그리고 연계 플랫폼 분야 이렇게 크게 나눌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시간에서 이제 제가 누차 이제 등장합니다만 이 평창군도 이 신한력 플러스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플랫폼 사업의 틀을 갖춰가려는 그런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최근에 이제 사업 모델 트렌드를 잘 부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평창에서 생산, 가공, 유통되는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는 플랫폼. 어쩐지 좀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네. 물론 이 플랫폼이 제대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인력 양성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초년도 사업이 이제 역량화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 거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네네. 또한 우수한 품질의 원료 생산도 필요하고 제조 유통 그 지금 언급했던 6개 분야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 하드웨어보다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중시한다는 그런 점을 아예 가이드라인에 부각시키기 위해서 총 사업비의 30% 이상을 민간 조직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에 편성하라 이러한 지침을 만든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른 사업단들 입장에서 보면은 뭔가 지어서 남기고 싶거든요. 건물을 짓는다거나. 그래서 이걸 좀 잘 지키고 싶지 않은 사업단들이 많게 마련인데 평창군은 이 가이드라인도 아주 철저히 잘 지키고 있고 네. 민간 주체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한다든지 그간 정책 지원으로 축적된 그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것, 아까 언급했던 향토 산업의 유산 이런 것들을 다 이 사업 계획 안에 다 녹여냈거든요. 또한 우리가 그 지역에서 매우 좀 그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청년층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든가 하는 그런 아주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제 이 여러 10개 사업단, 그다음 20개 사업단의 사업 계획들을 들여다보고 그에 대해서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평창군의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저희 전체 이제 중개 사업단에서도 다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그런 아주 관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신한력 플러스 사업이라는 것이 뭐 가격 지역에 가진 고유한 특성과 뭐 자원 같은 것들을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뭐 앞서 사무국장님이 소개해 주신 것과 같이 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평창 우리가 좀 기대해 보거나 좀 발전할 만한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지 교수님이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국가 균형 발전의 목표가 이제 지역 주도의 자립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평창군의 그 신한력 플러스 사업 계획이 바로 이와 같이 주민이 주도해서 지역 고유의 자원을 발굴하고 그 발굴한 자원을 지역의 혁신 기관으로 자리 잡고 있는 서울대 평창 캠퍼스의 시설과 인력으로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하고 그러면서 이 전체를 한 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3년 후에는 평창군의 이제 자립적 성장에 기여하는 민간 조직이 아마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러한 지금은 그 각각의 기관들이나 거기 인력들이 이 점으로 존재하고 있었지만 이 역량 강화 사업을 통해서 그들이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고 그럼 이제 선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평창이란 전체 지역이 그들이 활발하게 활동함으로써 평창이란 전체 지역이 면으로서
연으로서 지역의 활력을 넣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점들이 모여 선이 되고 면이 된다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내년이면 평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 융합기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네. 평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남은 과제라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사무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아직 뭐 미진한 분야로는 뭐 R&D 부분도 좀 시급하게 좀 진행이 좀 돼야 될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R&D를 바탕으로 한 홍보 마케팅 부분 이런 부분도 좀 활발히 좀 진행이 돼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 평창 신활력 사업은 그 아까도 말했지만 제조 유통 부분, 다음에 인력 양성 부분,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6개 분야 무엇 하나 그 소홀한 분야가 없는데요. 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그 검토하고 있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단계가 내년에는 좀 빠르게 좀 실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특징이 이제 관 주도보다는 민간 주도 형식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자원이 잘 남아서 저희 고민은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국책 사업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조직이 생기고 지원이 끝나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네, 꾸준히 이번에 계속해서, 이번에 생긴 조직은 꾸준히 평창에 남아서 지속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좀 더 도움이 되는 조직으로 갈 수 있는 부분, 그러기 위해서는 자립이 이제 그 필수 조건인데요. 네. 그런 자립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고 이러한 과제를 충실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뭐 사무국장님께서 뭐 R&D, 홍보, 마케팅, 자립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 부분 어떻게 좀 더 보완이 되면 더 좋을지 끝으로 말씀을 해주시죠. 예, 이 서울대 평창 캠퍼스의 그 특징이 주로 이제 농업 계열 그 학과들이 이제 같이 내려와 계십니다. 근데 그게 네. 단순히 이제 생산만이 아니라 제조, 가공에서 유통, 마케팅. 그래서 실제로 창업하는 그 전공 분야 교수님들도 다 함께 와 계시거든요. 네. 말하자면은 농업을 주제로 하지만 농생명을 주제로 하면서 모든 종합적인 사업이 다 여기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평창만이 가질 수 있는 그 고유의 조건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러한 그 유수의 대학 캠퍼스가 같이 있다는 게 굉장히 그렇죠. 큰 작정이고 초기에는 그 잘 내려오시지 않았던 그 대학의 그 교수님들이나 이분들이 이제 내려와서 정착들을 하시고 거기다가 그 인근에 있는 중학교의 학생들을 보내면서 자녀들을 보내면서 아주 지역 주민으로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좋은 긍정적인 효과인 거죠. 그럼요. 네. 신활력 플러스가 지향하고 있는 지역의 활력을 외부에서 들어오고 또 지역 주민과 함께 올려서 끌어나갈 수 있는 모델을 우리 신활력 플러스 사업에 또 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담고 있는 내용들이 이 R&D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아까 고민했던 그런 분야들 고민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문제점이 생긴다. 근데 그걸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스스로의 네. 힘으로.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가는 가운데서 역량이 축적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옆에 있어서 전에는 이제 그 서로 이제 남같이 이제 보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함께 소중한 같이, 자원으로 네.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기서 열리지 않을까.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만족해하고 그러면서 평창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기원 교수님, 천정우 평창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 사무국장님과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